사면님 오셨군요. 도시의 검은 꽃은 모두 처리했어요. 렘리안 공동이 확장을 멈춘 건 여러분이 뭔가를 하신 덕분이겠죠? 참, 빛나 사면님은요? 좀 어떠세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빛나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 뭐라고? 공동의 확장을 멈추는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이야. 역시 내 놈은 옆빛 나에게 짐덩어리였어. 내 놈만 아니었어도. 육선생님,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책임을 따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육선생님 말씀이 맞아. 나만 아니었어도 어쩌면 빛나는 전부 내 잘못이야. 사면님, 자책하지 마요. 빛나 사면님이 모두를 돕고 싶어 했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아요. 모두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건 분명 청명건 검주의 숙명이다. 하나 내 놈이 아니었다면 옆빛나가 이렇게 빨리 자신을 소모할 일은 없었겠지. 아니면 사부님을 기다려볼까요? 사부님이라면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사부님께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기신 건지. 그 일은 됐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옆빛나의 건강이야. 문헌 중에 증상을 완화할 방법이 있는지 제자들을 시켜서 찾아봐야겠군. 저도 같이 할게요. 여러분은 공동 확장권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푹 쉬세요. 사매님은 특히 더요. 그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진전이 있으면 저랑 육 선생님이 다시 알려드릴게요. 벨삼에 드디어 왔군요. 빛나 일은 알고 있습니다.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결국. 엽사형, 지난번 렘리안 공동에선 왜 우릴 피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분명 묻고 싶은 게 많겠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빛나를 구하려면 당신이 꼭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전 창조주에게 조종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여러분과 싸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순간적으로 그 녀석의 의식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비밀을 알게 됐죠. 청명검과 창조주에 대해서요. 정보가 워낙 복잡하니 결론만 말하자면 청명검의 힘의 일부는 창조주와 근원이 같아요. 어쩌면 애초에 녀석에게서 유래된 것일지도 모르죠. 전 오래전부터 청명검의 부작용을 억제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그러다 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핵심은 청명검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주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찾을 수 있는 모든 고서를 뒤지고 비밀이 숨겨져 있을 만한 모든 폐허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간의 성과를 얻었죠. 이미 알고 있겠지만 렘리안 공동은 창조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어떤 물건은 창조주의 힘과 비슷한 기운을 띠고 있었죠. 그 힘을 통해 청명검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방법이나 혹은 빛나와 청명검의 계약을 해지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는데 그 전에 빛나가 고서의 기록이 맞다면 그 물건에 남아있는 창조주의 힘으로 빛나의 감각을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물질의 에너지는 극도로 불안정하죠. 정신력이 충분히 강하고 순수한 인도자가 매개체가 되어 그 힘을 빛나의 의식 깊은 곳으로 온전하게 전달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두 사람의 정신세계가 과부하된 에너지로 인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제 몸은 창조주와 연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녀석의 힘을 사용했다간 빛나에게 위험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인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그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사형, 왜 옹교산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의 운규사는 아마 저를 그리 반기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들을 피해 당신을 찾아온 거고요. 거기에는 또 다른 사정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앞으로의 말에 다소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엔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벨사메, 지금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이건 제 여동생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당신이 부디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부터 렘니안 공동으로 가서 그것의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볼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면 그곳으로 절 찾아오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긴 너무 어둡고 추워.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사메, 오빠, 모두들 다 어디 있는 거야? 혼자는 싫어. 쭉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환각에 빠져 있는 것 같군요. 엽석연 씨의 말을 믿으실 건가요? 나는 사형을 믿어. 함께한 시간 동안 느낀 바로는 사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게다가 빛나의 친오빠잖아. 빛나를 해칠 생각은 없을 거야. 의도는 좋다고 해도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간의 선의는 때론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죠. 물론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더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중한 선택 같은데. 자오 씨 돌아오셨군요. 검은 가지의 일을 해결하자마자 돌아온 건데 역시나 문제가 생겼구나. 로프꾼, 지금 상황에선 엽석연 씨를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빛나 씨를 위해 그런 일도 했었던 만큼 그분이 제안한 방법엔 분명 그만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문규산 쪽은 의현님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네요. 그러니 여기에 걸어보는 게 저희에겐 마지막이자 최선의 선택일지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심각한데 의원사부님은 소식이 없으시니 뭐라도 해봐야겠어요. 빛나였어도 분명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코어 중추 이상. 록스프링, 왜 그래? 또 오류가 발생한 거야? 죄송합니다만 전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군요. 좀 전부터 중추 기능 일부에 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에 골동품 가게 점장님이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겐 아직 할 일이 있으니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 수리하러 가면 됩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로프꾼이랑 빛나 씨를 데리고 공동에 갈게.
엽사양이 뭘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론 엽석연 씨는 꽤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죠. 벨삼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검은 가지 사람이군요. 탑스가 선의로 저희를 도와줄 리는 없을 텐데요. 경계할 거 없어요. 이번에는 친구로서 록북군과 함께 온 거니까요. 벨사메가 믿는 분이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지금 빛나를 구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바로 청명검의 일부 힘이 창조주와 근원이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창조주의 힘을 역으로 빛나에게 전해주는 거죠. 창조주의 힘이 파괴를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칭송회를 아신다면 그들이 창조주를 파괴가 아닌 구원으로 여겨왔다는 걸 아실 테죠. 거기에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벨, 지금 어디야? 의연 사부님이 칭파이 하이츠로 돌아오셨어. 다들 지금 빛나의 방으로 가려고 해. 어쩌지? 이러다 아무도 없는 게 들키기라도 하면... 지금이라면 아직 빛나 씨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의현님이라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능성은 희박해요. 운교사는 지금까지 청명검의 부작용에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엽석연 씨의 말을 믿는 건, 창조주의 힘을 이용하는 건 말 그대로 모험이에요. 벨삼에 절 믿어야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치에는 창조주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지하의 어딘가에서 왔고 창조주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빛나가 빠져있는 환각에 들어가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려면 당신 같은 순수한 인도자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건 단순히 전에 창조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이미 너무 많은 증오와 잡념이 가득 차 있어서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발 그 애를 살려주세요. 제 여동생을 데려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사실 전에 빛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잠깐이지만 상태가 호전된 적이 있어요. 꼭 회광반조 같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마침 이 주변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오빠, 의연 사부님이랑 다른 분들을 잠시만 상대해줘. 나는 이 방법을 시도해볼게. 알겠어. 노력해볼게. 좋은 소식 들려줘야 해.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죠. 빛나야, 꼭 버텨줘.
말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해. 빛나야, 저쪽이야. 이게 뭐지? 다가갈 수 없어. 넌 그 여자의 친구야. 구원이 될 수 없어. 내 녀석의 말 따위 듣지 않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해. 빛나야, 조금만 기다려줘. 빛나야! 흘러가는 구름처럼.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사내 모두 다들 어디로 간 거죠? 이곳의 공간이 뭔가 이상해. 마치 가짜 같아. 설마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저쪽에서 말소리가 들려.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이건 우리가 그냥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구나. 맞아. 우리가 같이 치즈냥이를 구했었지. 다들 정말 기뻐했는데 그때가 그립다. 엄청 오래전 일인 것 같네. 여긴 역시 내 꿈속인가? 즐거운 꿈이네. 안 돼.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사메가 분명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더는 모두를 걱정시킬 순 없어. 오늘 있었던 일은 꼭 잘 외워야 해. 다들 알아차리지 못하게. 걱정 마. 떨어져도 내가 널 받아줄게. 이 목소리는 혹시 그때 사내를 믿어. 너는 항상 나를 받아줄 거야. 구결을 하마터면 잊을 뻔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야. 청량검의 부작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내 몸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기억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있어. 느껴져.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만. 더는 읽지 마. 머리가 너무 아파. 이 기억들을 잊어선 안 돼. 절대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누가 좀 도와줘.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오빠. 삼내. 빛나야. 빛나야! 날 잡아! 아직 안 끝났어! 꼭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게! 사내의 손은 따뜻해서 안심이 돼. 왠지 이 손을 잡으면 나도 너처럼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당연히 넌 어디든 갈 수 있어. 언제나 그랬듯이. 빛나야, 내 손을 꼭 잡아. 네가 잃어버린 오감을 되찾아주고 집으로 데려다 줄게. 서둘러야겠어. 빨리 다음 파편을 찾아야 해. 여기서 너와 함께 영화를 본 시간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히 만족해. 칭파이 하이츠는 언제나 활기차네. 네가 건강해지면 우리 같이 산책하러 오자. 모든 파편을 다 모았어. 얼른 돌아가서 확인해보자.
소리가 들리네. 바람의 소리, 낙엽의 소리, 생명의 소리. 빛나야, 걱정하지 마. 우린 곧 이곳을 함께 떠날 수 있을 거야. 응. 통찰수를 쓰면 기억 속의 장면을 재현할 수 있을 거야.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했더라? 가꾼 개화떡은 냄새가 정말 좋구나. 빛나가 만든 개화떡은 정말 맛있었어. 또 먹고 싶다. 그때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 집에 돌아가면 저건 청명화? 이 다리가 좀 수상해. 조심해야겠어. 포기해. 이건 역빛나의 소녀다. 괴로워. 많이 찾았지? 나의 사랑스러운 그자의 친구야. 구원이 될 수 있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으려나. 나의 사랑은 나야. 빌, 어딨어? 제발, 날 두고 가지 말아줘. 모두가 널 떠날 거야. 그것이 너의 운명이니. 청명검의 검주, 역빛나. 네 사매는 이미 이곳을 떠났어. 다른 이들처럼 널 버렸지. 아무도 널 구원하지 않아.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넌 영원히 이곳에 남아서 나의. 나는 네 말을 믿지 않아. 다들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맞다.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만약 사라지면 너무 정말 아쉬울 거야. 친애한 인생. 괜찮아? 왜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조금만 너를 집으로 데려다줄게. 힘이 돌아오는 건가? 한번 공격해보자. 한기를 가는 내 뜻대로 바람은 자꾸 천을 가는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곳에서 멈출 수는 없어. 은리의 산을 역동이나 거울로 허상을 되리라. 벨, 다행이야. 널 다시 볼 수 있어서. 삼해, 미안해. 또 내가 패를 끼친 거지. 얼마나 지난 거야? 렘리안 공동은 어떻게 됐어? 또 도시의 검은 꽃들은? 다들 괜찮아? 다들 무사하니까 안심해. 이제 너만 남았어. 돌아온 걸 환영해, 빛나야. 오빠, 그리고 자오씨. 정말 빨리도 깼네요.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이거 꿈 아니지? 너를 구할 수 있었던 건 다 엽사형 덕분이야. 오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빛나야, 미안해. 그동안의 일을 일부러 숨겨왔던 건 아니야. 다만 어떤 일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더라. 아직 궁금한 게 많다는 거 알아. 때가 되면 하나씩 설명해 줄게. 알겠어. 난 오빠를 믿으니까. 자, 빛나도 괜찮아졌으니까 얼른 돌아가자. 여기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도 없고 문교산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먼저 돌아가세요. 전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왜? 빛나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 자신을 잘 지켜야 해. 우리 나중에 보자. 빨리 돌아가서 모두를 만나고 싶다. 참, 자오 씨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자오 씨? 타깃 확인. 청명검의 검주 엽빛나. 당신들은 누구지? 이게 무슨... 엽빛나가 멀쩡하게 말을 하잖아. 전투 능력도 회복된 것 같고. 첩보대로라면 분명 이미... 큰일이야. 우릴 노리고 온 것 같아. 게다가 어떻게 빛나의 상태까지 아는 거지? 목적이 대체 뭐지? 정보가 잘못됐나 보군. 뭐 상관없겠지. 딱히 임무에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엽빛나, 우리 목적은 아주 간단해. 바로 네가 가진 청명검이지. 청명검이라고? 이 검을 어디에 쓰려는 거지?
이건 운규산의 보물이야. 검주 말고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별게 다 궁금하군. 우린 그저 검만 손에 넣으면 돼. 그럼 임무는 끝나지. 우린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일엔 청명검이 필요하고요. 그러니 비키세요. 이대로 가다간 칭파이 하이츠, 아니, 와이페이 반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아, 와이페이 반도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용사들이셨구만. 그런 거였어. 근데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지? 칭파이 하이츠가 박살나든 말든 우린 알 바 아니야. 뭐라고? 칭파이 하이츠에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할 게 뭐야? 모르는 인간이 싹 다 죽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거든? 난 내 임무만 하면 돼. 그래서 청명검을 내놓을 거야 말 거야? 안 내놓으면 우리 보스가. 그만! 정말 시끄러운 분이네요. 그게 무슨... 아세요? 매번 싸우기 전에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는 건 제일 약한 조이개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진정한 승자는 승리로만 말하죠. 샤오 씨, 갑자기 왜... 샤오 씨,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 샤오 씨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오다니. 평소답지 않네. 혹시 모르니까 얼른 도우러 가자. 어서 청명검을 내놔. 그 편이 서로에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대체 빛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신 거죠? 네, 그런 중요한 걸 말해줄 것 같아? 날 바보로 보는 거냐? 샤오 씨가 방금 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 어서 따라가자. 여기도 자오 씨가 없네.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멋대로 돌아다닐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 시커먼 사람들한테 잡혀간 건 아니겠지? 그럴지도 몰라. 자오 씨가 녀석들을 도발해서 거기에 원한을 품고 잡아간 걸지도 모르지. 뭐가 됐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 사람들은 나를, 청명검을 노리고 온 거였어. 일단 진정하고 방법을 생각해보자. 페어리, 자오 씨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겠어? 주변에서 어떠한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추측, 가능성 1, 통신기에 고장이 발생했다. 가능성 2, 자오양이 주변을 벗어났다. 가능성 3, 자오양이 위험에 처해 통신기가 파괴됐다. 가능성 4, 자오양이 스스로 통신기를 꺼버렸다. 안 돼. 그 사람들을 쫓아가 봐야겠어. 3회, 미안한데 여길 좀 지키고 있어줄래? 자오 씨가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럼 따로 움직이자. 빛나야, 꼭 조심해야 해. 응, 자오 씨를 꼭 찾아야 해. 정말이지. 바보 콤비네. 왜 그렇게까지 절 찾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탑스. 적어도 탑스의 일부는 칭파이 하이츠 사람들의 목숨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당신들이 목숨 걸고 구하려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지금 당신들한테 저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요. 너무 이상해. 이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아. 자오씨, 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찾을게요. 자오, 이제 넌 필요 없어. 넌 너무 약해서 방해만 될 뿐이야. 우리는 쓸모없는 쓰레기 따위를 키울 돈이 없어. 기억해, 가치 없는 것은 버려지기 마련이야. 그것이 바로 쓰레기의 생명이니까. 자오씨! 자오!
제 걱정할 때예요? 방금 위험했잖아요. 당신은 무섭지도 않아요?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이렇게 무사하잖아요. 다 자오 씨 덕분이에요.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라고요. 늦어서 죄송해요. 둘 다 괜찮으세요? 빛나, 마침 잘 왔어. 나도 자오 씨도 무사해. 어째서... 네? 왜 절 걱정하시는 거죠? 대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 신경 써주시는 건가요? 창조주에 관한 건 시장님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싸움 실력 또한 저는 청명검의 주인에 못 미치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저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가치니 뭐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오 씨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예요.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벨의 말이 맞아요. 그거면 충분하죠. 당신들은 역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아까 저를 버리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오히려 제가 해야죠. 자오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부터 궁금했어요.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타인을 버리낌 없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관계는 이익 때문이죠. 가치와 이익만이 상호 간의 가장 견고한 연결고리라고요. 모든 관계는 결국 가치의 줄다리기예요. 아까 그 검은 사람들 말처럼 가치 없는 인간은 죽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게 바로 세상의 암묵적인 규칙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그런 차가운 규칙 말고도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더 따뜻한 추운 밤 서로에게 의지하며 온기를 나누게 하는 그런 거요. 전 이걸 사부님과 오빠 그리고 사매와 모두에게서 느꼈어요. 아마도 이게 바로 사랑이겠죠. 가치와 이익이라는 것 말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 사랑이 존재해요. 그거 참 아쉽네요. 전 당신이 말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사람이 많은 대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곳은 가정보단 생존을 위해 물고 뜯는 투기장에 가까웠죠. 혈연관계란 물처럼 흐렸고 온정은 꿈에서나 바랄 일이었어요.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법칙은 등가 교환이었어요. 누구든 식량과 자원, 정보를 가져오면 더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었죠. 기억나요? 아주 추운 겨울날 전 장작을 마른 빵 하나와 바꾸기 위해 밖으로 내보내졌죠. 하지만 상대는 어린 저의 물건을 모두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눈밭에 밀어뜨리고는 구걸이나 하는 쓰레기라며 비웃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제가 얻은 건 쓸모없다는 말과 꼬박 이틀간의 감금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굶주림에 떨고 있는 저를 보며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말했죠. 이 녀석은 정말 쓸데가 없군. 더는 가치가 없겠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날부터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가치가 없으면 짓밟히고 버려지고 심지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떠돌이 생활 중에 미친 듯이 배우고 관찰한 덕분이에요. 마침내 제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할 때까지요. 어느 상단의 자비일꾼으로 일할 때였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앞에서 그 거래에 숨겨진 함정을 지적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짜로 봐줬어요. 그 누군가가 지금의 제 상관이에요. 그분은 웃으며 제게 물었죠. 꼬마 아가씨, 네 두뇌는 얼마짜리지? 하지만 당신들은 달라요. 저에게 교환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대체 왜 저를 위해 그런 무가치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건 우리 사이에 이미 동료로서의 사랑이 조용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같이 지내다 보면 자오 씨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지금 제가 자오 씨가 실은 매우 다정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처럼요. 당신은 참 부러운 사람이네요. 네? 됐어요. 이런 얘기까지 한 사이에 더는 자오 씨라고 부르지 마요. 기분이 이상하다고요. 그냥 자오라고 불러요. 네, 자오. 자, 이제 운교산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자오는 같이 안 가요? 훈훈한 가족 드라마에는 딱히 관심이 없거든요. 게다가 검은 가지에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왜 그렇게 진지하게 쳐다봐?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 깨어나 보면 모든 게 꿈인 건 아니겠지? 현실 맞아. 너 지금 여기 있어. 참, 아직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했네. 고마워, 삼해.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지금도 영원한 악몽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아니야. 네가 고마워해야 할 건 너 자신이지. 네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사실 가장 절망적일 때 네 목소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네가 또 한 번 나를 구했네. 저기, 삼해, 할 말 있어. 또 다른 나에 관한 거야. 그 애가 뭘 하는지 매번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걔가 너한테 무슨 이상한 말 한 건 아니지? 마치 한 움큼의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와 하나가 될 거라고 했어. 우리는 그런 관계야. 그 애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어. 그 애는 나보다 더 직설적이고 더 이기적이지만 나보다 더 용감해. 자신이 뭘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아니지. 그래서 그 애가 생겨난 걸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느낄 수 있어. 그날 이후 그 애가 더는 나를 밀어내지 않아. 진정으로 나의 일부가 된 거야. 나 이제 자신을 더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젠 인정할 수 있어. 난 사실 계속 두려웠던 거야. 청명검을 얻은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아픔이, 기억을 잃는 게 두렵고 언젠가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될까 두려웠어. 모두의 기대가 두려웠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건 더 두려웠지. 비겁한 생각도 했어. 청명검이 날 택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저 평범한 소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미안해, 삼해.
난 어쩌면 네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왜 사과하는 거야? 딱히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이야. 전혀 자책할 필요 없어. 고마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우리 빨리 근영관으로 돌아가자. 의연 사부님도 돌아오셨다고 했지? 이번엔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일단 옹규산 사람들한테 연락해볼까? 아니야. 그냥 가서 혼나는 게 낫겠어. 이제야 알았어. 칭파이 하이츠는 이렇게나 활기차고 이렇게나 다채로운 곳이구나. 커피 향과 빵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근심 걱정 없는 웃음소리.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모든 걸 느끼는 것만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빛나야, 시간도 늦었으니까 이만 근영관으로 돌아갈까? 미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들 걱정하실 테니까 얼른 돌아가자. 저 얼룩달룩한 가게가 네가 운영하는 비디오 가게야? 엄청 개성있다. 상자 필요 없으면 어서 공거라. 저도 제 말해요 합의는. 우와, 좋은 향기가 나. 향로의 향기는 이런 느낌이었구나. 너무 기대돼. 곧 모두와 만나겠네. 물론 혼날지도 모르지만. 빛나요? 의연 사부님, 저 왔어요. 몸은 괜찮은 거지? 그럼요. 아주 멀쩡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사매한테 물어보세요. 빛나 사매님이 완전히 회복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전에는 오감을 거의 잃었었는데. 오감을 잃어? 죄송해요. 아무래도 누가 좀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랬구나. 너희가 빛나의 상태를 순순히 말해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 더 따지진 않을게. 적어도 현재로선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벨, 빛나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야. 소 잃고 외양간고 진격이지. 그나저나
한동안 사부님과 연락이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원래는 더 일찍 도착했어야 하는데 속도를 높이려고 공동을 지나오다 그중 한 공동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덕분에 시간이 좀 지체됐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적 때문에 갇혀서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거지만 갇혀요? 사부님을 가두다니 대체 누가? 워낙 흔적을 조심스럽게 숨긴 녀석이라 지금으로선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 다만 잠깐 겨룰 때 느낀 바에 따르면 상대는 나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자였어. 공허 사냥꾼급의 전력이었지. 공허 사냥꾼이요? 그냥 평범하게 오시던 길에 공허 사냥꾼급의 적과 마주치시다니. 더 말할 것도 없지. 누군가 우리 운규산을 노리는 게 분명해. 이 건은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공허 사냥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동 안에 태양을 가져온 자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했지. 그 일에 관한 건 내가 시장과 이야기해볼게. 참, 석연이의 행방에 대해 뭐 알아낸 거 없니? 오빠는 그게 저희 쪽엔 별다른 소식 없어요. 의안 사부님 쪽은 어떠세요? 단설할 건 아니지만 석연이가 렘리안 공동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무방해. 이 일은 내가 계속 조사해볼게. 아무튼 빛나 그리고 벨 둘 다 수고 많았어. 당분간은 푹 쉬도록 해. 아, 그리고 이번에 회복돼서 천만다행이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위험한 모험은 하지 말렴. 네, 명심할게요. 빛나야, 좀 어때? 몸은 많이 괜찮아졌어? 걱정 마, 오빠. 지금은 멀쩡해. 게다가 감각이 전보다 더 예리해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에게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말해줄 거야? 벨삼에 그동안 빛나를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빛나는 저한테 소중한 사자니까요. 오빠, 설마 지금 화제를 돌리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그 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청명검의 계약을 해제할 방법을 찾았어요. 렘리안 공동 안. 전에 빛나가 오감을 되찾았던 그곳에서요. 창조주의 힘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익힌 특수한 방법으로 계약을 지울 수 있어요. 빛나야, 지금 바로 가자. 이 검에서만 벗어나면 더는 어둠 속에서 살 필요 없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난 후에 청명검은? 운규산이 다음 검주를 찾을 거야. 그건 그들의 일이지. 미안, 오빠. 난 못해. 어째서? 이 검이 있는 한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너는 언제라도... 청명검은 그 안에 두 힘을 제압할 검주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건 오빠도 알고 있잖아. 재앙이 일어나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그래서 내 동생의 목숨이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오빠, 날 위해 그러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내 선택. 너의 선택이 아니었어!
저기 엽사형, 우리 차분히 얘기를 나눠봐요. 일단 진정하세요. 미안. 내가 이성을 잃었었네. 이런 더러운 일까지 알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지만 네가 청명검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 빛나야, 잘 들어. 우리에겐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었어. 이 모든 건 처음부터 완전한 음모였으니까. 무슨 뜻이야? 의현이든 육형주든 운규산 전체가 그 잔혹한 비밀을 숨기고 있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 내가 네 눈앞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직접 벗겨줄게. 엽석엔 감히 무슨 낯짝으로 그냥 관에 돌아왔지? 내 녀석은 수치심도 없는 게냐?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건 오히려 운규산이겠죠. 석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뉴에리두 곳곳의 무고한 아이들을 운규산의 제자로 삼았지만 사실 그건 청명검의 재물을 찾기 위해서였죠. 이런 운규산이야말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의현 사부님, 이런 순간까지 가식 떠실 필요 없어요. 고아인 저와 빛나가 운 좋게 운규산에 걷어진 것, 저희가 10,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청명검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자기 때문이잖아요. 운규산은 언제부터 저희를 주시한 거죠? 부모님의 사고가 있은 후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아마 저희 부모님의 일도 운규산과 무관하지 않겠죠. 지켜줄 부모를 잃은 집 없는 아이들, 이보다 다루기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테니까요. 안 그런가요? 육형주 씨. 닥쳐라. 육 선생,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빛나가 청명검을 건드린 건 사고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사고? 정말 허울 좋은 변명이군요. 실상은 이겁니다. 육형주 씨는 온갖 방법을 써서 선택받은 모든 아이가 우연히 청명검을 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 빛나는 그중 가장 불운했던 아이죠. 어리석은 놈. 청명검에 선택받는 건 불행이 아니야. 지구의 영광이란 말이다. 영웅이 되어 백성을 지키는 권력이지. 육 선생, 석연이의 말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줄곧 저를 속여온 건가요? 그뿐일까요? 의현 사부님,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그 검집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진하게 짝이 없군요. 창조주가 깨어난 그 순간부터 어떤 외부의 힘도 청명검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어요. 당신의 검집으로는 빛나를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청명검에 닿은 그 순간부터 빛나의 운명은 당신들의 손에 멋대로 정해져 버렸다고. 석연아, 넌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창조주에게 조종당할 때 일순간 녀석의 의식과 연결됐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런 청명검의 진실을. 그 후 전 여러 수단을 동원해 당시 저희를 걷어준 운규산의 제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반학 사부님은 결백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고아를 선별하는 일을 맡은 다른 제자들은 달랐어요. 육형주 씨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위해 비밀리에 움직인 그 제자들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겁니까? 그야. 그들은 이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옳다고요? 옳다라. 그래서 여태 이런 거짓과 희생으로 당신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영웅을 만들려 한 거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당신, 의현문주, 당신도 원흉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보군요. 문주 업무가 너무 다망해 제자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나 보죠?
아니면 당신 머릿속엔 당신 언니뿐이라 다른 사람의 생사 따윈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석연아, 빛나, 너도 이제 알겠지? 처음부터 이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속임수였어. 청명검을 포기해. 그 짐이 더 이상 네 발목을 잡게 하지 마. 처음부터 네 것이었어야 했던 자유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 청명검은 결코 짐 따위가 아니다. 청명검이 내게 존재 가치를 부여했잖아. 청명검이 없었다면 엿빛나 너는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없었겠지. 영광으로 여겨야지. 감히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누구의 영광이죠? 운규산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육형주 당신의 영광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나라고 해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 내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난 진작에 청명검과 계약을 맺었을 거야. 그럼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때 사부님과 동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검주를 질투하는 건 당신의 집착일 뿐입니다. 모두가 당신처럼 힘을 갈망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영웅이 되길 바라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죠. 당신이 그리고 운규산이 우리에게서 선택권을 빼앗아갔어요. 나의 집착이 아니야. 이건 뉴에리드 전체를 위한 거다. 청명검에는 검주가 필요해. 그리고 그건 운규산과 이 도시에도 마찬가지지. 이건 모두를 위한 거야. 한 사람을 희생해서 중생을 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중생이라고요? 중생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당신이 말한 그 목숨이 빛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건가요? 그저 특별한 체질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청명검에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빛나가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단 말인가요? 그 중생이라는 것 때문에 제 동생이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냐고요? 내 선택은 분명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하지만 넌 뭘 할 수 있지? 오만하게도 혼자만의 힘으로 창조주를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적의 꼭두각시가 됐잖아.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진 않았겠죠. 안 그래요?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희생할 사람을 찾아보시죠. 운규산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꺼이 스스로를 바칠 재물을 찾아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고요. 청명검이 주인 없이 방치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잖아. 그런데도 목숨이 아까워서 나서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엿빛나, 수천 수만의 무고한 사람이 너 때문에 죽어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테냐? 저는 육형주 씨, 그 입 다무세요. 그건 빛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청명검의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엿빛나의 책임은 정해졌어. 엿빛나는 반드시 영웅이 되어야만 해. 그것이 숙명이야. 그만! 엽석연, 이 일은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야. 운규사는 반드시 책임지고 너희에게 해명할게. 해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빛나를 놓아주시기를, 더 이상 책임이란 이름에 묶어두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제 동생의 인생은 청명검에 얽매여선 안 돼요. 저기, 죄송하지만 우선 빛나의 말부터 들어보는 건 어때요? 뭐가 어찌됐든 빛나 사저의 인생이잖아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삼해. 육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부모님의 죽음이 정말로 운규산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
청명검의 대가를 숨긴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 정도의 무례한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그렇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오빠와 얘기해 볼게요. 빛나야, 괜찮아? 미안해. 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야. 의원사부님, 저는 괜찮아요. 오빠의 걱정도 이해하고 육 선생님의 입장도 이해해요.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빛나야, 지금 당장 떠나자. 청명검과의 연결을 끊기만 하면 너는... 오빠, 미안해.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청명검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까 그 육씨가 한 말 때문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대의 명분에 얽매일 필요 없어. 내 선택이야, 오빠. 내가 스스로 내린 선택. 옛날 생각나네. 내가 개모퉁이 가게의 개화떡을 정말 좋아했던 거 기억해? 그런데 안에 들어간 재료 때문이었는지 먹을 때마다 배가 아팠고 후에 오빠는 더는 못 먹겠지. 그치만 어렸던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몰래 사 먹었고 결국엔 또 배가 아파서 하마터면 병원에 실려갈 뻔했잖아. 빛나야, 그래도 그때 개화떡을 몰래 먹었던 일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오빠가 나를 위해 이러는 거 알아. 하지만 영원히 오빠의 보호만 받으면서 살 순 없어.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고 그로 인해 배가 아파도 내가 감당할 거야. 이 모든 게 내 삶의 일부야. 난 진정으로 살아가길 원해.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울고 웃는 그런 삶.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예쁜 유리구슬 안에 갇혀서 시들어버리고 싶진 않아. 그건 전혀 다른 문제야. 간식은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상관없지만 가족으로서 네가 사지로 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순 없어. 활로가 될지 사지가 될지는 끝까지 가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어. 그렇지? 빛나야, 그거 알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날마다 반복되는 끝없는 공포와 고통이야. 언제부터 기억을 잃게 될지, 또 언제부터 오감을 잃게 될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될지 알 수 없겠지. 넌 영원한 상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래도, 설사 그래도 그 저주받은 검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 오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청명검과 계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운명을 알게 됐어. 청명검의 두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검주가 그 힘을 억눌러야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또 검의 부작용이 검집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언젠가는 기억을 잃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엔 오감을, 그리고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 더 이상 오빠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 지금도 그렇잖아. 그렇게 난 내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걸 지켜보게 될 거란 걸 알아. 내 삶은
상실과 함께하겠지. 더 많은 걸 가질수록 결국엔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정하고 싶어. 오빠가 그랬잖아. 중생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나도 그 중생 중 하나라고. 하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도 맞지 않을까? 중생이 곧 나인 거야. 청명검이 주는 고통을 직접 겪어봤기에 다음 사람이 이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의 두려움을 피하겠다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그 위험을 마주하게 하지 않을 거야. 오빠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길 택했어.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내 동생의 안위가 더 중요하지. 나는 모든 이들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하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그게 네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라면 네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구할 방법을 반드시 찾겠어. 오빠,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이제부터는 오빠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게 해줘. 내가 한 선택도 내 운명도 그건 오빠의 잘못이 아니야. 오빠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오빠는 이미 나를 위해 충분히 많은 걸 해줬잖아. 삼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오래 싸웠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사실 우리는 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어.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건데 너에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어. 청명검의 힘을 얻고 내 운명을 알게 된 직후였지. 그날 밤 나는 혼자 칭파이 하이츠에서 오르고를 안고 있었어. 엄마가 준 선물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같이 오르골의 멜로디를 흥얼거리곤 했었지. 아무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오르골이 갑자기 고장났어. 아무리 만져봐도 더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 나는 마치 오르골처럼 망가져버린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지. 그러다 네가 나타난 거야. 내 오르골을 고쳐주고 호물포에서 개화맛 사탕도 사줬지. 내가 개화맛이 나는 모든 걸 좋아하게 된 것도 그 사탕 때문이야. 그때 내가 너한테 물었어. 앞이 끝없는 심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나아가야 할까? 그런데 네가 그러더라.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미래는 없다고. 네가 생각하는 심연이 어쩌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넌 분명 이미 잊어버렸을 거야. 기억하고 있을걸? 꿈에서 본 적 있거든.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 기억하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그때의 작은 만남이 너에겐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차갑고 어두운 방 안에 비춘 따스한 첫 햇살과도 같았어. 그때 나눈 몇 마디 말 덕분에 난 긴 어둠을 견딜 수 있었지. 아마도 그건 그저 말의 힘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야. 네가 나에게 준 전에 없던 안도감 때문이었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용기 내어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엿빛 나에 대한 거야. 과거에 난 그 엿빛 나를 숨기고 싶었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비겁할 수 있는지 난 그 빛나가 부끄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빛나는 진짜 나의 일부이고 내 마음속에서 날뛰는 공포와 불안인 동시에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무서울 때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도 다 허락할 거야. 하지만 인간으로서 느끼는 두려움 외에도 나에겐 인간으로서의 용기와 사랑이 있어. 두려움은 나를 신중하게 만들고 사랑과 용기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지. 그때 그 애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말라고 했지. 지금의 나라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거라고 말할래. 처음에 자오의 말을 듣고 오빠를 찾기 위해 렘리안 공동에 갔던 일 기억해? 그건 사실 죄책감 때문이었어. 계속해서 모두에게 보호받기만 하는 건 싫었거든. 그러다 후에 공동이 확장됐고 칭파이 하이츠가 혼란에 빠진 걸 보고 공동에 들어갔던 건 청명건 검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청명검을 받아들이고 검주가 되기로 한 건 죄책감 때문도 책임감 때문도 아니야. 난 이 운명에 순응한 게 아니야. 모든 길을 직시하고 난 뒤 내 손으로 선택한 거지.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 그리고 널 위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사메, 넌 내 삶에 정말 특별한 존재야. 넌 언제나 여유로우면서도 믿음직스럽지. 내 모든 고통과 불안을 받아줄 것만 같아. 암튼 그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빛나, 난 네 편이야. 내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순 없지만 전처럼 널 받아줄 수 있게 힘낼게. 응.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지. 그럼 잘 자, 사메. 너도 나도 편히 쉴 수 있게. 말도 안 돼. 공동이 칭파이 하이츠 전체를 삼켜버릴 것만 같...